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신분증 사본으로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분증 유출로 인한 금융피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피해를 예방할 대책은 없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휴대폰에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이용한 대출 사기가 많다면서요. 네, 2년 전 A씨는 자녀를 사칭한 문자에 속아서 휴대전화를 해킹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휴대전화에 있던 A씨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서 예금 3천만 원을 빼내갔고 또 카드사, 보험사에서도 비대면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자녀를 사칭한 문자에 속아서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요. 네. 사기범들은 이 신분증 사진으로 알뜰폰을 개통한 다음에 은행 앱을 깔고 오픈 뱅킹을 통해서 여러 은행에 있던 B씨의 재산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4억 2천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 계좌도 중도 해지해서 여기저기로 인출했습니다. 그동안 사기범이 개통한 알뜰폰으로 문자 수신이 됐기 때문에 B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이 모임을 찾은 피해자가 7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신분증 사진 단 한 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건데요. 그런데 비대면 대출이라도 본인 확인 절차가 제법 있지 않나요? 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그리고 기존 계좌를 활용한 일원 송금 중 2가지 이상의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증서나 휴대폰 인증과 같이 다른 기관의 확인 결과를 활용하거나 전화번호나 주소, 이메일 등 다수의 고객 정보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 중 1개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 신분증 확인의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분증 원본을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것인지 또 도용된 것인지 이런 여부까지는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영상통화가 필수가 아니면 신분증 사진과 신청자의 얼굴을 직접 비교할 수도 없고요. 또 도용된 신분증 사본을 통해서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까지 개통하면 타인이 쉽게 자신인 척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자 몰래 발생한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사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네, 피해자 김 씨는 사업을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에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습니다. 지인은 이 사본으로 몰래 카카오뱅크에서 6천만 원을 대출받고 명의 도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요. 은행 측에서는 대출 심사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 씨가 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카카오뱅크가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빚을 갚을 의무가 없고 소송 전에 납부한 이자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은행 측에서는 본인 인증 확인 절차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하는 식으로 본인 인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카카오뱅크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비대면 대출 피해를 입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하면 됩니까? 네, 우선 신분증 사본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 금융소비자 포탈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시면 신규 계좌 개설이라든가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서 추가적인 명의 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또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라든가 대출을 확인해서 명의 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또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로 이체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체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있고요. 또 지정한 계좌가 아니면 소액만 송금하도록 하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그리고 지정한 기기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한 단말기 지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또 만 65세 이상 고객의 부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카드 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 신고나 재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한번 발행된 신분증 사본으로도 충분히 범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선 신분증 사본을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지인을 사칭해서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비대면 금융 거래를 또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이나 또 제도 개선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 활용이 의무가 된 것도 불과 지난해 일입니다. 네. 신분증 도용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범죄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은 올 4월 금융권의 생체 인증 활성화를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연내 안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분증 얼굴 사진과 거래 당사자 얼굴을 비교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하나둘 인공지능에 기반한 신분증 원본 검증 시스템이나 영상통화를 이용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사업자들도 본인 확인 절차를 손보고 있는데요. 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휴대전화 가입 현황 조회, 그리고 신규 가입 제한 서비스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대면 금융 거래 시 대출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